파행 예. 80일 만에 정말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기는 오래 예. 걸렸는데 이게 불과 2시간 만에 무효화가 됐습니다. 예. 24일 원내대표끼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으나 이것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당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죠. 예. 뭐 한국당 의원들은 재협상하자고 합니다만은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건데 네. 그 나머지 여야 사당들은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네. 이렇게 뭐 단호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들은 24일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그 원내대표 합의안을 취인하지 않은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진 합의문이 일단 마음에 안 들었죠. 예. 패스트트랙 전국대 그 네. 회의장 공세 등으로 지금 고소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한 60명 가까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영향권 의원 한 중에 한 분은 합의문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민주당 쪽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국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예. 또 선거법에서 연동형 예. 비례 도입을 막으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맞는데 국회법 위반 처벌권하고 선거법 개정안은 지금 네. 내년 총선에서 지금 한국당뿐만 아니고 나머지 정당의 의원들조차도 네. 정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죠. 네. 그리고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지금 합의안 추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요, 사실은. 한국당 의원들의 속내는 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건을 철회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네, 속마음은. 네, 네. 그런데 지금 국회법 위반으로 수사받게 될 한국당 의원들 처지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확인이 절실합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국회법상 네.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은 네, 네.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그 민주당이 합의 처리했는 걸 명문화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도 인정하면은 네. 한국당 의원들 자기들이 저지른 어떤 불법성이 네. 조금이라도 경감되고. 탕감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합의문에는 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 법안이 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한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이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뿔이 나죠. 뭐.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 말은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밀어붙이면 그대로 간다 이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막아야 네. 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따른 지금 선거법 개정 연동형이라고 합니다만은 준연동형이죠. 그죠? 네.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 한국당과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들의 의석들은 줄게 됩니다. 줄죠. 예. 나머지 지금 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이런 정당들 소수 정당들은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소수 정당 의석이 늘어나면 의석수는 고정되는데 거대 정당들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당이 정치하기 편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 그 좌파 독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이 극렬 반대하면서 하고 사실은 또 한국당 지난해 12월 15일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어떤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었습니다. 서명까지 해놓고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한테 다시 생각해 보니 불리한 거죠.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선거법 협상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네. 네. 어찌 됐던 네.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합의를 했는데 네. 이것이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됐다. 네. 이것은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네. 리더십에 큰 네.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황교안 대표가 네. 나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태클을 걸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겠죠. 예, 뭐 같은 그런 소문이 잠깐 돌긴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사선의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황교안 대표는 정치 뭐 초보 운전자죠 초보죠. 완전히. 예. 그렇게 사실 속으로는 네.
뭐 당대표긴 합니다만 우습게 네. 생각할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대선 후보로 황 대표가 부각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비틀거리거나 뭐 그러면은 본인이 나간다. 나는 못 나설 이유가 뭐니 있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네.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리고 사실 원내 대책도 어떻게 보면은 황 대표는 지금 원외예요. 지금 그 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황 대표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총에서 합의안이 부결되자 황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견직을 날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나 대표가 그 나머지 사단과 합의 전에 황 대표하고 사전에 논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클슬은 좀 낭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찌 되었던 네. 이 한국당의 지금 고립이 네. 갈수록 깊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력에도 네. 큰 상처가 난 상황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설화를 입어서 그런지 지금 입을 닫고 있어요. 뭐 요즘 말하기도 좀 예. 두려울 거예요. 예, 원내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하겠다 아. 하고서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아마 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황 대표 합의문 최종 조율을 했느냐 질문에 다 논의한다고 대답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황 대표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나 원내대표하고. 네, 그런데 네, 지금 네. 침묵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말이죠. 나 원내대표도 네. 이게 의총에 가서 취인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네.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예. 저 원내대표가 예. 합의하면서 예. 그러면 분명히 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이다. 이것까지 전략적으로 세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맨 놓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참 보기 안 좋게 됐단 그렇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다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 부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십의 그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실제 사실은 뭐 한국당이 국회 복귀로 얻을 실익은 사실 불분명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뭐 여러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던 얘기가 장외투쟁과 장래투쟁을 병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장래에서는 정부 여당을 실제로 공격해야 되죠. 정부 여당이 다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경제도 엉망이고 그럼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장애 활동은 또 뭐 주말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활동들을 그 정당화를 했으면 한국당이 이번 같은 사태에서도 최소한 면피는 했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황 대표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지금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불과 한 4개월 남짓인데 원내 대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던 것 같고 네. 나 원내 대표는 아마 의원들하고 어떤 교감이 부족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예. 이 투톱의 경직성이 예. 무엇보다도 그 당내의 친박 강경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 분석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두 사람 다 뿌리가 어떻게 보면 원내 대표가 된 것도 그렇고 네. 당 대표가 된 것도 그렇고 네. 어떻게 친박근혜계의 힘을 입어서 뭐 지금 원내 대표도 됐고 당 대표도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다수가 친박계입니다. 네. 그래서 탄핵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어떤 친박 강경파들한테 두톱이 좀 끌려다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지금 계속 뭐 5.18 문제라든가 세월호 유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이런 게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친박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원내 대표가 친박한테 이제 볼매로 잡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공화당까지 출연하면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봐야죠. 그러면 예.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참당 기간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당은 지금 합의 번복한 뒤에 지금 상임위에 선별 복귀한다 그러는데 물론 뭐 자기들이 정부 여당한테 공세를 취할 상임위에는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뭐죠 저기 검찰총장 청문회라든가 국세청장 청문회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가겠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 당 혼란이 조만간 빨리 수습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합니다. 뭐 그 이유로는 지금 뭐 투톱의 어떤 책임 회피성 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지금 한국당 내부에 있던 적개심이 지나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지금 강경파의 제동을 거려야 합리적 세력이 지금 네. 당 바깥에 있죠.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 있으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데 당내에서도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황교안 대표의 예. 말실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예. 경알못이라 그러죠. 뭐 예.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 거기다가 또 왜 무스펙 아들, 예. 왜 멀쩡한 아들은 그렇게 또 스펙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해서 예. 하여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정치 신인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대표나 두 사람 다 사실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네.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사람 다 지금 한 사람 판사고 한 사람 검사 출신이죠. 네. 또 검수저입니다. 네, 이거 을이 아니고 줄곡갑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소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비슷하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겪어본 사람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를 한번 맞으면은 얼어붙는다. 뭐 그 레이저라는 게 눈빛 레이저입니다. 눈빛 레이저. 예, 네. 하면은 옆에 근처 가서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살살하다고 해요.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박근혜 대표도 그런 이야기, 전 대통령도 네. 뭐 박근혜 번역기가 있어야 된다. 그 소통이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또 지금 나오는 게 최근에 황교안 번역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황 대표를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사람은 좋은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네. 참. 그 아들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왜 멀쩡한 아들을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근데 지금 아들 얘기하면 사실 뭐 다 아는 얘기고 네, 길어지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저 황 대표는 아들 이야기를 했고 아들 스펙을 낮춰서 이야기했다. 근데 낮춰서 이야기한 게 무슨 높여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낮춰서 이야기한 게 무슨 거짓말이냐. 네, 거짓말이에요. 아, 그 공감력이 떨어지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라는 취지였다. 네, 스펙이 네. 떨어져도 대기업 취직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취지였다는데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당은 이런 우리 황교안 예. 대표를 믿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황 대표의 지난 4개월을 되돌아보면은 네, 문재인 정권 비판을 열심히 했어요. 사실 네. 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대안을 제시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황 대표가 자신만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와 대응도 좀 떨어졌어요.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상황 논리에서 빠져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면 서로 그때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또 그렇게 자꾸 이제 말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자들하고의 접촉을 차단하겠다. 앞으로 당 대변인하고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백브리핑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기자들하고 추가적인 질의 응답을 안 갖겠다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황 대표가 대중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검찰 출신 정치인들 제가 봤을 때 그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보면 목이 기부스가 심해요. 대중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황 대표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한국당의 고민이 이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황 대표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 없어요. 예. 뭐 지금 자충고사라고 했지만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황 대표를 믿고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다만은 총선이 한국당이 바라는 정도의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황 대표 체제로 계속 가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뭐 황 대표도 알 수 없는 거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아들 문제도 어찌되었던 예. 그냥 뭐 거짓말이었고 예. 그거 빨리 시인하고 사과했으면 금방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를 예. 거기에다 변명을 하고 그 말에 꼬리를 잡히고 발목을 잡혀서 결국은 일이 불거졌는데요. 스텝이 꼬인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황 대표님의 학습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